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인데요. 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금창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4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뭐 앞으로 남은 과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0명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네. 지역의사제로 뽑는 학생들 300명과 이제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그리고 또 의과학 분야 50명을 합치게 됩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의사 인력 자체를 복지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이렇게 협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네. 또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이 새로 제정이 될 예정인 일명 지역의사법, 지역의사제법을 참고를 해서 의과대학의 기본 정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이 어딘지 또 소규모 의대가 어느 곳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게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2021년 2월까지 대학별로 정원을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학생을 뽑을지 최종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일명 지역 의사법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추가 정원의 대부분이 지역 의사로 국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 의사란 제도를 잠깐 보면은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10년 동안 이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 있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역 의사 제도입니다. 네. 지역 내 의사가 부족한 문제와 또 지역별 의사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이 추가 정원 300명을 일률적으로 같은 수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역에는 정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지역의사법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리고 10년 의무복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보면요. 이 각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학교 학생들만 뽑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충청권에 있는 만약에 A대학에 인원이 배정된다고 했을 때 그 학교는 충청권에 있는 이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로만 100% 정원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가 제정하는 법안까지 이어진 거니까 생각보다 흐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18년에 서남대는 구조조정 문제로 문을 닫았는데요. 이 학교 몫으로 있던 그럼 의대 정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당정은 이 서남대 몫으로 있던 게 정원이 49명이거든요. 이거를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역학조사관이나 감염내과 같은 게 최근 국면에서 좀 많이 이런 직업들,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처럼 국가와 공공이 필요한 이런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랑 세종인데요. 세종시는 사실 의대가 있는 이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가까워서 네. 전남에 이거 설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공공의대 정원은 추가 정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가 정원 4천 명과는 좀 별도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대 정원은 4천 명 이상 느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오는 2024년 3월엔 공공의대를 개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내년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특히나 이공계열 학생들은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대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추진이 되면서 올해 고이들이 영향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 의대 모집 인원의 평균이 78명인데요.
학교별로 평균이 78명인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추가 정원 400명은 의대 5곳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예. 네. 이 상위권 학생들의 의학 계열 진학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의학 계열의 합격선도 이에 따라서 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2학년도부터는 큰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약대 선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기존에는 이 자연계열 학과를 2년 다니고 이후에 4년제 이제 약대로 편입을 해야 약대에 진학이 가능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약학대학에 바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모가 약 1,600여 명 정도인데 네. 이 의대 정원 추가되는 의대 정원까지 합치면 늘어나는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예. 서울대 이공계열과 자연과학계열 올해 모집 인원을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거든요. 이것보다 2배 이상 되는 그렇게 수치입니다. 되죠. 네,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공계열보다는 의학계열이나 약학계열을 좀 선호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늘어난 인원으로 다른 이과계열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내년에 이제 이런 기회가 커지면서 올해 고3들이 전문가들은 올해 고3들이 이 재수생이 늘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중3의 고교 선택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좀 정시 준비가 잘 되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선호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